자,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이네요. 자, 이번 시간은 변압기 원리 세 번째 시간입니다. 개인 일이 있어서 강의 업로드가 조금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여자 전류의 이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이런 게 있죠. 1차 권선에서 여자 전류가 존재하고 이 여자 전류는 뭐를 만들어내죠? 자, 파이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할 때, 자, i와 파이 관계를 선형 특성으로 보는 경우가 있고요. 자, 두 번째로 i와 파이 관계를 비선형 특성을 고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비선형 특성은 강자성체 특징 중 한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i 파이 관계를 비선형 특성과 더불어서 우리 잔류자속, 보자력 특성까지 고려한 강자성체를 가정해서 분석을 한다라는 거죠. 여기 비선형 특성 보이시죠? 자, i와 파이의 관계를 선형 특성이 아닌 비선형 특성으로 나타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비선형 특성에다가 잔류자속 보자력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바로 잔류자속이 되겠고요. 자, 요 친구가 바로 보자력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친구도 보자력 특성이 되겠고요. 자, 여기 있는 친구도 잔류자속 특성이 되겠죠. 자, 이렇게 파이 i의 관계를 나타낼 수도 있다라는 거죠. 1번에서 3번으로 가면 갈수록 현실과는 아주 잘 맞아떨어지게 됩니다. 자, 허나 여자 도립전류라는 것이 있죠. 제가 나중에 설명을 또 드릴 겁니다. 변압기를 투입을 할 때 여자 도립전류라는 것이 발생을 하는데, 그때는 1번과 2번을 토대로 해서 분석을 할 거고요. 자, 보통 3번까지 고려를 해서 분석을 하지는 않습니다. 자, 요 점을 잘 알아두십시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뭐를 알아볼 거냐? 자, 비선형 특성을 고려한 파이 i 관계를 알아보고요. 자, 잔류 자속 보자력 특성까지 고려한 파이 i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여자 전류 구성 요소와 벡터도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자, 두 번째로 비선형 특성을 고려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여자 전류를 비선형 특성을 고려한 경우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보고요. 자, 이러한 비선형 특성을 고려할 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제3고조파가 있습니다. 자, 이 제3고조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히스테리 현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도 살펴보았지만 요 면적이 바로 히스테리 시스 손실을 나타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2번은 파이와 i의 비선형 특성만을 고려한 거고요. 자, 세 번째는 히스테리 시스 손실까지 고려를 했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자 전류 구성 요소와 벡터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차 측에 이런 식으로 교류를 가해준다라는 거죠. 자, 이 교류 전압을 V1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차 측에 부하가 있든지 혹은 없든지 관계없이 항상 1차 측에서는 이러한 여자 전류가 생긴다라는 거죠. 자, 여자 전류는 자화 전류와 철선 전류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화 전류를 IM이라고 하고요. 철선 전류를 II라고 합니다. 자, 이 둘의 벡터의 합이 바로 여자 전류 I0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자 전류의 대부분은 자화 전류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화 전류가 뭐를 만들어낼까요? 바로 파이 M을 만들어냅니다. 여기에 자화 전류 요 친구가 흐른다고 가정을 했을 때, 자,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제외한 네 손가락을 감싸주면 엄지손가락은 어디를 향하게 됩니까? 자, 여기 위 부분을 향하게 되겠죠. 자, 이 자속은 철심을 따라서 이런 식으로 돌게 됩니다. 요 친구가 바로 파이 M이 돼요. 그리고 철선 전류는 와전류선과 히스테리
시스 손실을 유발하는 전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 전류는 부하 무부하 관계없이 항상 존재한다. 그리고 여자 전류의 대부분은 무슨 전류다? 자화 전류이며 약간의 철선 전류가 존재한다라는 거죠. 따라서 여자 전류를 자화 전류로 봐도 크게 이상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철소는 와전류 손실과 히스테리시스 손실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V1을 이쪽 방향으로 잡게 되면 E1을 통상 반대 방향으로 잡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게 있죠. 방향을 이렇게 잡았을 때 E1은 d 파이 m dt로 결정이 되고요. 방향을 이런 식으로 잡게 되면 E1은 마이너스 d 파이 m dt로 결정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로 E1을 결정하면 바로 V1과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벡터도를 그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 식은 렌츠의 법칙을 이렇게 식에 반영을 해 주었고요. 요 친구 같은 경우 방향을 얘와 반대로 잡아서 뭐를 반영해 줬다? 렌츠의 법칙을 반영해 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벡터도를 작성할 때 얘를 기준으로 작성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V1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E1을 잡았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E1은 파이 m보다 몇 도가 늦을까요? 마이너스 90도가 늦게 되는 거죠. 그래서 E1보다 파이 m이 90도 앞선 상태에서 이렇게 그려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파이 m과 im은 시간에 따라서 동위상이죠. 그래서 같은 위치에 이런 식으로 그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i는 vi의 방향과 같게끔 이런 식으로 그려주는 것이 통상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im 그리고 ii의 벡터의 합은 바로 i0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im에다가 ii를 더해주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시점과 종점을 이런 식으로 이어준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해서 여자 전류 구성 요소와 벡터도를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 여자 전류의 이해에 있어서 비선형성을 강조하는 경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E1 같은 경우 사인 파형이죠. 그리고 파이 m 같은 경우 무슨 파형입니까? 마이너스 코사인 파형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겠죠. 마이너스 코사인을 미분하게 되면 사인이 나옵니다. 즉 d 파이 m을 미분했을 때 지금 E1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그래프는 지금 어떤 기준으로 작성이 된 것일까요? 바로 이걸 기준으로 해서 작성이 됐다라는 거죠. 그럼 이 E1은 바로 뭐와 같을까요? V1과 같겠죠. 맞습니까? 일부러 제가 이렇게 그린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그럼 파이 m이 1번 위치에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보라색 직선을 따라서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지금 현재 y축이 뭐가 될까요? 파이 m이 되고요. 가로축이 뭐가 될까요? x축이겠죠. i m 혹은 i0가 됩니다. 왜냐? 현재 여기에는 무슨 손실이 없죠? 히스테리 시스손이 없고요. 와전류선도 없다고 제가 가정을 하겠습니다. 와전류 손실. 그래서 1번 같은 경우 요 위치에 오게 되고 이때 im 혹은 i0의 값은 바로 x축 이 값을 나타냅니다. 맞습니까? 이 값을 제가 여기 1번 위치에다가 이런 식으로 도시를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2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같은 경우 파이 m이 0이죠. 그리고 im도 0 값을 갖게 됩니다. 한번 3번 한번 보실게요. 3번 같은 경우 파이 m이 y축에 있어서 최대값을 갖고요. 가로값도 아까 1번에 있던 값보다는 훨씬 커지겠죠. 그래서 요 위치에 오게 됩니다. 4번 한번 보실게요. 4번도 이런 식으로 보라색 직선을 따라서 가게 되면 x축에 있는 im 값은 이런 상태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도시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5번 같은 경우도 im 값이 무슨 값을 갖게 된다? 0 값을 갖게 돼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한번 그려주면 이런 식으로 작도를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맞습니까? 여기를 한번 좀 더 예쁘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되죠. 이때 제가 E1 있죠. 요 친구
얘를 한번 여기다가 그대로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되고요.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이때 빨간색 그래프와 파란색 그래프는 어떤 그래프와 유사하죠? 우리 이런 게 있죠. 이러한 전압 파형이 있고요. 시간에 따라. 자, 녹색은 전류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90도 늦은 전류죠. 자, 무슨 전력이 있습니까? 자, 무효 전력만 존재하고 유효 전력은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손실이 없는 그래프구나. 자, 허나 무슨 문제가 있다? 자, 여기에는 제3고조파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같으면 파형이 파이 m과 선형성을 갖는다라고 생각을 해줄 수가 있는데 강자성체의 비선형 특성으로 인해서 이렇게 녹색 파형이 나와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래 같으면 이런 파형이 나타났을 겁니다. 그래서 철심은 강자성체이며 전류와 자속은 비선형성을 갖는다. 자, 손실이 없다고 가정할 시, 자, 히스테리시스소는 없는 것이 확실하고요. 자, 여기에서 어떤 손실이 없다라고 한 번 더 가정을 해준 거냐면 와전류 손실도 없다라고 가정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여자 전류는 자화 전류가 되며 자화 전류는 자화 자속을 만든다. 자, 이때 자화 전류는 주로 3고조파를 포함하는 파형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노란색 파형 보이시죠? 자, 선형성을 강조했을 때 파형이 되고요. 자, 녹색 파형은 비선형성을 강조했을 때 나타나는 파형입니다. 그래서 선형성에서 비선형성으로 넘어가 주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파형이 필요하다? 자, 제3고조파라는 것이 필요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형성 파형에다가 제3고조파를 추가해주면 녹색 그래프인 비선형성을 갖는 여자 전류가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제3고조파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 파이와 I 관계를 비선형 특성을 갖는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이때 자화자속이 10일 때 IM, I 제로 값은 2가 된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럼 파이 M이 10일 때 IM 값은 여기에 오겠죠. 요 값이 지금 2가 된다라는 겁니다. Y축에요. 여기에서 X축은 바로 뭐가 되죠? 자, 시간에 따른 그래프가 돼요. 자, 파이 M을 다시 보시죠. 자, 20일 때 IM, I0 값은 7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20일 때 7까지 이렇게 온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파이 M이 30일 때 13까지 온다라는 거죠. 자, 30일 때 13까지 이렇게 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40일 때 25까지 온다라는 겁니다. 이렇게요. 자, 그 다음 50일 때 비로소 50이 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맞나요? 자, 그 다음 60일 때 IM, I0 값은 몇이 된다? 80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녹색 파형 보이시죠? 자, 이 파형은 지금 뭐가 포함되어 있는 파형이다? 자, 제3고조파가 포함되어 있는 파형입니다. 그래서 선형성을 강조했을 때 지금 원래 같으면 이런 파형이 나와야 돼요. 여자 전류가. 자, 그런데 여기에 제3고조파를 고려를 하게 되면 녹색 파형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3고조파를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제3고조파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노란색 그래프에다가 제3고조파를 더하게 되면 뭐가 나온다? 녹색 그래프가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자, 맞습니까? 그래서 전류에 의한 강자성체의 자속 생성은 비선형성을 가지며 좋은 변압기는 거의 포화에 다다를 때까지 자속을 뽑아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IM과 파이M의 최대값이 거의 포화가 되기 직전까지 여기까지 뽑아낸다라는 거예요. 자속을. 그래서 자속이 사인 혹은 코사인 파형을 가져야 하지만 이렇게 예쁜 파형을 의미하죠. 여기에 있는 파란색 파형처럼
자, 자속이 이렇게 예쁜 파형을 의미를 합니다. 자, 그래야 유기 기전력 또한 사인 혹은 코사인 파형을 갖는다라는 거죠. 한번 보실까요? 자, d 파이 m을 미분을 해야 자, 이 원이 나오죠. 그래서 파이 m이 예쁜 파형이 나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 원도 예쁜 파형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자속을 말하는 거예요. 자, 사인 혹은 코사인 파형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여기에 나와 있는 녹색 그래프 보이시죠? 얘가 바로 3고조파를 포함하는 여자 전류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3고조파, 자, 영상 전류가 흐를 수 있는 패스가 있어야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Y 변압기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는 제3고조파가 흐를 수가 없어요, 전류가. 그래서 파형이 외형파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사이에다가 뭐를 설치를 한다? 자, 3차 권선으로서 스테빌라이저라는 것을 설치를 해요. 자, 나중에 할 겁니다. 삼상 변압기 할 때. 자, 그래서 YY 결선처럼 제3고조파가 흐를 수가 없다면 자화자속이 외형파를 갖게 돼요. 자, 얘가 외형파를 가지면 이 원도 당연히 외형파가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그 다음 비선형성 특징에다가 히스테리시스 특징까지 한번 고려를 해볼게요. 요거 보이시죠? 얘가 바로 무슨 특징이다? 자, 강자성체의 잔류 자속 특징이 돼요. 그리고 여기 보이시죠? 얘가 바로 보자력 특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원은 아까와 동일해요. 파이 m도 동일합니다. 대신에 I0가 더러워진 파형이 됐죠. 자, 한번 보실게요. 자, 파이 m이 1번일 때, 자, 보라색을 향해서 쭉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이렇게 오죠. 그럼 IM 값은 뭐가 됩니까? 제로가 되죠. 자, 2번일 때 이렇게 가죠. 자, 이때는 약간의 I0 값을 갖게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요. 그리고 3번일 때 가장 큰 I0 값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4번일 때 I0 값은 0이 되고요. 자, 5번일 때 약간의 I0 값을 갖고 6번일 때 마이너스 방향으로 가장 큰 I0 값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위치에서도 마찬가지죠. 한번 쭉 한번 따라가 볼게요. 자, 6번과 똑같죠. 그래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I0 값을 최대로 갖게 됩니다.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이 원을 그대로 한번 옮겨와 볼게요. 자, 그래프가 이렇게, 그 다음 이렇게 그려집니다. 자, 그랬더니 여기 파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있죠. 자, 여기에 있어서 전압전류 부호를 한번 따져보도록 할게요. 여기 1번일 때 전압 부호는 플러스가 되고요. 자, 전류 부호도 뭐가 되죠? 플러스가 되죠. 2번 구간에 있어서 자, 전압은 뭐가 되죠? 부호가 마이너스죠. 그리고 전류 부호도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래서 1번 구간과 2번 구간에 있어서 우리는 어떤 손실이다 라고 가정을 할 수가 있죠. 자, 무효 전력이 아니라 이제는 유효 전력 손실이다 라고 생각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대신에 여기 있죠. 이 부분은 자, 부호를 한번 따져 볼게요. 자, 전압 플러스 전류 마이너스죠. 그리고 전압 마이너스 전류 플러스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부분은 무효 전력이다 라고 봐도 상관이 없어요. 비선형성만을 고려했을 때와는 달리 자, 이러한 부분들이 생겼죠. 자, 얘가 뭘까요? 바로 히스테리 시스 자, 손실을 나타냅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자, 여기 이 손실은 어떤 손실과 같죠? 이 면적 요 손실 있죠? 얘랑 정확하게 같습니다. 여기까지 알아두세요. 자, 나중에 히스테리시스손 유도를 한번 해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철심은 강자성체이며 전류와 자속은 당연히 비선형성을 아까도 가졌죠. 자, 여기에 더불어서 뭐까지 고려를 했다? 자, 잔류 자속 특성과
자, 보자력 특성까지 고려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손실이 있다고 가정할 시 여자 전류는 자화 전류 더하기 철선 전류이며 자화 전류는 자화자속을 만들고, 자, 철선 전류는 히스테리시스 손실 전류와 와전류 손실 전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와전류 손실 전류가 없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상황에서는 히스테리시스 손실만 자, 존재를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위의 그림은 히스테리시스 손이 존재할 때 자화자속과 여자 전류를 도시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이제 여자 돌입 전류라는 것을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릴 텐데, 해석을 할 때 이런 게 있어요. 자, I 파이 관계를 자, 선형적으로 가정을 해서 분석을 하는 게 있고, I 파이 관계를 자, 비선형 특성을 고려해서 분석을 하는 게 있어요. 2번은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요 상황 있죠. 얘를 가정을 한 거예요. 자, 그리고 선형 특징은 뭐다? 자, 쉽죠? 자, 이렇게 파이와 I 관계가 자, 비례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자 돌입 전류는 자, 아까 제가 설명드린 비선형 특징에다가 잔류 자속이랑 보자력 특성까지 고려해서 하진 않겠습니다. 보통 책들에서 자, 얘네들로 많이 표현을 하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 시간은 변압기 투입할 때 있어서 여자 돌입 전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해서 강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